PCB를 설계할 때 특별히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안전과 연관되어 있거나 전압이나 전류, 주파수 같은 것들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부품의 기생 성분이라든지 회로의 특성을 고려해 PCB에 반영해줘야 한다든지 정밀한 값이 필요한데 라우팅에 따라 오차가 생긴다든지 PCB 설계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부하 키트를 예시로 PCB 설계 부분을 다루고 가겠습니다. 전자부하 키트는 전류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션트 저항과 같이 저항이 낮은 부품을 사용하는데 이 저항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오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설계한 툴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실물 PCB와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CB 설계에 있어서도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나 어떤 동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전화나 메일, 네이버 톡톡, 카톡, 크몽 채팅, 네이버 채팅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탁이나 과제, 자료 요청 아니면 문제 해결 같은 거를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좀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답변 자체를 드리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영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카페에 게시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PCB를 보겠습니다. 전자회로를 포함해서 전자제품을 내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되게 여러가지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는 전자 부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런 전자 부품들을 이용한 전자회로를 개발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전자회로를 갖다가 아예 사용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파는 것만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전자회로를 개발하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때 PCB 설계를 익히는 거는 회로를 익힌다든지 아니면 펌웨어를 익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스타트하는 게 수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사회생활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납땜을 포함해서 PCB 설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개발건을 하나 진행하면서 PCB 설계로 인해서 꽤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PCB 설계라는 게 익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만 이거를 또 문제없이 잘 하려면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자부하 키트를 제가 이 3D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3D 화면, 그리고 제가 설계한 이 파일,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서 몇 가지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툴의 프로그램 화면만 보면은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어서 이 3D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 CN1을 통해서 12V를 입력받게 되는데요. 이 CN3은 펜에 12V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이 EC1은 C13과 함께 노이즈를 잡아주는 바이패스 캐패시터용입니다. 이러한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전원을 공급받는 커넥터와 가까이에 배치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 EC1을 통해서 이 PCB에 공급되는 전원 그리고 펜에 공급되는 전원을 패턴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패턴, 여기가 그라운드 패턴인데요. 이 EC1을 통해서 12V의 전원이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번에 회로 설명해 드릴 때랑 비슷하게 이 CN3을 통해 연결한 펜이라는 친구는 작동할 때 순간적으로 전류를 조금 많이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2V가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전원을 키거나 이제 그럴 때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지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작이 다른 회로나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서 분리를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PCB 설계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12V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 전해 캐파시터 EC1을 통해서 팬에 공급되는 12V 그리고 회로에 공급되는 12V가 분리된 게 특징입니다. 그라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먼저 분리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는 아예 쿠퍼 영역을 지정을 해서 깔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 팬에 공급되는 12V, 회로에 공급되는 12V를 조금 서로 영향받지 않게, 간섭받지 않게끔 분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레귤레이터가 보여요. 얘가 지금 좀 위로, U8 레귤레이터가 살짝 위로 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 정위치는 살짝 아래로 내려간 거겠죠? 어쨌든, 12V 들어오면은 얘는 5V 출력하는 레귤레이터 IC고요.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5V 차지 펌프 IC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 U8이 소모하는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발열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부품을 발열이 없게끔 혹은 발열이 나더라도 그 발열을 적게 하려면은 어딘가 열을 내보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PCB 설계할 때 PCB가 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탭이라고 하는데요. 이 탭을 통해서 열이 PCB 패턴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전도되는 열이 여기저기 빠질 수 있도록 이 주변에 비아를 이렇게 송송 뚫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PCB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 레귤레이터의 탭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쿠퍼를 깔고 이 비아를 까므로써 위아래에 열이 쫙 퍼지게끔 해줍니다. 이런 부품들이 발열이 심한 경우에 이런 쿠퍼를 통해서 방열판 역할을 하게끔 해주면은 발열량을 상당히 낮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 공급되는 부분부터 레귤레이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 전력을 손실하는 이 전자부하의 핵심 부분인 여기는 FET 부분입니다. FET 4개를 사용했고 각각의 FET의 소스에는 션트 저항이 연결된 게 보이죠? 그리고 이 게이트와 소스에 이렇게 패턴이 쭉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4개의 OPM프에서 각각의 모스 FET로 각각 연결됩니다. 여기 지난번에 회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정전류 회로의 원리를 이용해서 FET를 선형 영역에서 작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주는 부분 그리고 션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읽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패턴으로서 쭉 연결되게 된다는 것. 여기를 3D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3D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여기가 게이트랑 소스랑 연결되는 패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쿠퍼 영역을 깔아서 가능한 한 저항성 성분이 0에 가깝게끔 최대한 없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굵게 연결되지 않고 얇게 연결되면 그거는 곧 저항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이 전자부하는 총 20A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FET는 5A를 소모할 수 있겠죠. 이 패턴을 얇게 연결하면 그 얇은 패턴으로 5A가 흐를 때 패턴에서 I제곱 R에 의한 손실이 생기고 그게 패턴이 못 견딜 정도가 되면은 열이 나다가 이제 끊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이 제대로 된 작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쿠퍼 영역을 넓게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돼요. 전류가 많이 흐른다. I제곱 R에 의한 손실이 크게 된다. 발열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굵게 연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구멍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제 위에 팬을 설치할 거잖아요. 그래서 FET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열들을 쭉쭉 빼줘야 됩니다. 위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충분히 FET를 잘 식혀줄 수 있게끔 여러 군데다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제 이쪽으로는 션트 저항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 각각의 션트 저항의 그라운드 부분들이 쭉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션트 저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션트 저항은 여기 입력되는 그라운드 부분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PCB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러스, 여기 전자부하의 플러스 전원이 입력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 패턴을 통해서 20A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굵고 두껍고 짧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펜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FET를 충분히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열팬의 그 도체 부분들이 같이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저항 성분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라운드, 이 위쪽 부분이죠. 제가 마우스 지금 커서로 가리키는 부분, 여기는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고요. 그 전류는 지금 여기 이 쿠퍼 부분과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라운드 부분이 이렇게 바로 커넥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그 경로에 전압 강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이 제어 회로가 작동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과 전류가 적게 흐르는 부분의 그라운드는 패턴으로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그라운드 분리를 제가 한 것처럼 PCB 설계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로의 동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그거를 반영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회로도로 보면은 다 동일한 그라운드거든요. 다 동일한 그라운드인데 이거를 PCB 설계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는 내가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높을 때 문제가 돼요. 전압이나 전류 주파수 이런 것들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뭔가 높다면 PCB 설계할 때 잘못 설계에 반영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PCB 설계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PCB는 한번 띄고 나면 얘를 다시 설계해서 발주하려면은 아주 짧아도 1주, 2주 정도는 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시행착오나 시간, 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 전류를 세팅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은 크게 어떤 동작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아까 이 전원 공급되는 부분, 그리고 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여기 FET, OP앰프 4개 보시면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좀 배열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로에서 좀 반복적으로 혹은 똑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배열을 해야 나중에 디버깅 할 때도 편하고, 작업할 때도 편하고,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마 조금 성향 차이가 있기는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PCB 설계를 한 파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도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잘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PCB 설계할 때 영향 요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PCB를 설계할 때는 그 여러분들의 회로 동작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PCB 설계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